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11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된 톱기사입니다.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영업 가능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800명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요. 원래는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중간에 1, 2, 3이 있는데요. 1.5, 2.5가 추가가 돼서 5단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요. 경제활동 위축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이 된 헬로윈발 감염이다. 지난 주말이었죠. 많은 분들 참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주말 전국 곳곳에 인파가 몰렸다.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클럽, 주전, 노마스크로 다닥다닥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 교훈을 잊은 거 아니냐.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진이 있습니다. 서울의 굉장한 번화가죠. 그 번화가의 지난 주말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2장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 사진은 일부러 이렇게 서로를 겨냥하는 듯 손짓을 하는 듯 이렇게 사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벌써 1억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4년 전 때는 한 5천만 명 정도 했는데요. 훨씬 능가한 거죠. 미국은 이미 선택을 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현장 투표보다 5천만 표가 많을 듯하다. 가늠자는 썬벨트다. 썬벨트면 미국의 남부지역, 플로리다 그 주변을 말하죠. 개표는 5일께 윤곽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투표는 3일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3,230만 표 배송 지연 비상이다. 트럼프 결과 수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다. 지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2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이걸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오늘 서울 부산시장 공천 결론 냅니다. 기초선거 공천, 위성정당 창당 등 약속 뒤집기에 당혁신제도 활용이다. 당혁신제도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다시 바꾸겠다는 거죠. 정치 혐오, 냉소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기사에 그리고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내부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고요. 김정욱 동국대 의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안에 관람객 숫자와 관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얘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금 일면 기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당원 투표 얘기입니다.
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석 달 전 경고입니다. 지금 전셋값 심상치 않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상승한 표현보다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석 달 전에 이럴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누가 이겨도 폭동인가?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요. 내전 우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늘렸습니다. 5단계로 개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 내용이 좀 다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등교 중단의 기준 하루 확진 100명에서 800명으로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 거죠. 숫자상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기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들어간 줄이 두 개가 있죠. 위에는 기존의 3단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은 신규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5단계 내용입니다. 먼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1단계 그리고 1단계, 기존의 1단계, 그다음에 지금 1단계는요. 여기는 숫자 보세요. 50명 미만, 100명 미만. 뭔가 좀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원래는 50에서 100명입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그러나 2단계 이쪽으로 가면 300명으로 좀 늘어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 1.5단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역시 기존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설정했는데 3단계는 좀 800명에서 1000명까지로 완화가 된 겁니다. 전체로 보면 내용이 복잡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를 위해 방역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5단계로 세분화했다. 노래방, 현장 예배, 그리고 50인 이상 결혼식, 코로나 하루 확진 400명 넘어야 금지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는데 조금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800명이 돼야 최고 등급입니다. 학원 등 중단된다. 그런데 세분화한 거는 좋은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난수표처럼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정부 당국자 얘기했습니다. 방점이요. 뭔가 일상과 경제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 수 최소화보다는 사망자 줄이기에 무게를 뒀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로 좀 거 있어요. 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종식이 아닌 유행을 통제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정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방역을 유지하지만 경제와 일상을 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장기화에 대비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좀 패널 분들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의원님. 정부 조치 어제 잘한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불가피했죠.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얘기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이 상황이 단숨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길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길게 갈 수 있다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코로나와 가야 되고 경제활동이 완전히 위축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찌 보면 K방역의 강점인데요. 사망률이 우리는 지금 낮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좀 적응을 했다고 하면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마스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방역 수칙도 각자가 다 웬만큼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은 사실 옆에서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해도 알아서 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업소, 서비스업에 노출돼 있는 업소들인데 그런 예. 업소들이 저 단계마다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조금이라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제재나 처벌을 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그 충돌에도 제재에도 정부가 조금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예. 길게 갈 수 있지. 아주 애매한 한계 상황에서 위반했다고 제재 처벌이 즉각 강하게 이루어지면 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조치는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한 거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영실 편집위원. 뭐 전체적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와 일상을 좀 정부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체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거는 감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평가를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조금 방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치명률이 좀 낮습니다. 생각보다. 지난번 메르스가 거의 뭐 10%의 치명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치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예. 그리고 방역 과정에서 학교의 등교를 2학기 때부터 지금 전면적인 사실 등교를 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의 밀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감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풀어도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전까지는 마냥 코로나와 맞붙어 싸웠다면 이제는 일하면서 싸우고 공부하면서 싸워도 충분히 싸움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정부가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부는 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자. 그러면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한 마리 방역만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 2마리 토끼를 잡자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짰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면서 장기간에 그것을 가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자꾸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예. 그럴 때마다 경제 충격이 너무 심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을 내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협조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단계별로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거와 관계되신 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뭐 확진자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일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인체 실험인가? 일본 야구장 관람객 비율 높이기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여기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대책 효과 검증을 위해 야구장의 관중을 지금은 50%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50%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0%, 90%, 100% 경기별로 차례로 늘려봤답니다. 그 뭐예요? 확산이 되나 안 되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실험이냐?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감염 집단 발생할 수도.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정부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기사로 간단하게만 전해드렸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에 관련돼서 이제 흥행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직접 관람객이 적어지면 당연히 흥행에 적신호가 들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환경에서의 그 관람객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 개막전에서부터 이제 50%부터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 상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람료도 싸게 해주는 대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참여를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거에 비춰봤을 때 예. 일본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씁쓸한 면이 있고요. 일본 정부도 이렇게 관람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계를 내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대인 변호사가 이제 올림픽을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거는 관람객이 100% 다 경기장에 들어찼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실제로 예. 그 관람객 그러니까 그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그 체육 경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올림픽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아도 예.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일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실험 결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아무리 좋게 봐도 임상 실험, 나쁘게 표현하면 인체 실험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뭐 상당히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면 아시지만 이제 가장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모범인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을 보더라도 야구장 같은 경우 계속 예를 들면 관중을 들어오지 못하다가 예. 최근에 와서야 이제 20%대 초중반.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면 50% 이내에서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32,0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뭐 80%, 90%, 100%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실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아시지만 일본이 10월 31일 날 신규 77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10만 1,000명 정도가 넘고요. 근데 한국은 신규가 지금 100여 명 최근에 한 5일 정도가 그런 거고요. 예. 누적 환자가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감염 우려 때문에 경기장에 관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건데 제가 볼 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소위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실험들을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실험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저런 실험도 계속 도처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방역이 실패하고 방역의 실패는 경제의 실패로 가게 되고 예.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맨들이 내년에 도쿄로 가려고 할까요? 전 저런 측면에서 서서히 천천히 실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내년 도쿄올림픽에 과도하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다는 욕망이 많을 겁니다. 그 욕망이 너무 앞선 건가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군요.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